네, 새누리당이 잠시 후에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네, 전당대회 행사장에 정치부 이준서, 정영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서 기자. 네, 저희는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뒤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의원들이 속속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현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정영빈 기자. 네. 먼저 오늘 현장 투표 절차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기호 순으로 당대표 주자인 이정현, 한선교, 주호영, 이주영 후보는 7분 동안, 그리고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진행합니다. 정견 발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약 9,100명의 대의원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방식은 당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로 실시됩니다. 이후 지난 7일 실시됐던 전국 선거인단 투표와 오늘 대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하게 되는데 이를 7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는 저녁 7시쯤 나오게 됩니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자 수락 연설까지 진행되면 오늘 행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고위원도 득표순으로 1위부터 4위를 선출하지만 4위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 최고 득표자가 4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됩니다. 여기에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더해서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이 선출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그리고 대표가 별도로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을 합해서 모두 9명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게 됩니다. 네, 정 기자,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는 거물 급주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안개 속 판세란 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친박 대 비박 대 비박의 개파 대결한 양상이 많은데 오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판세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친박계와 비박계 조직표가 누구에게 쏠렸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오더 투표, 그러니까 친박계와 비박계가 각각 이정현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논란이 오늘 현장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박계 후보 단일화의 파괴력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용태, 정병국 후보 간 단일화에 이어서 주호영 후보가 현재 비박계 단일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비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주 후보의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대 참석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곳 전대 현장을 찾는다면 이른바 박심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정 기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당청 관계가 될 텐데 오늘 누가 당대표에 선출냐에 따라서 임기 후반기,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당청 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청 관계는 180도 다른 모습이 예상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후보나 범친박계인 이주영, 중립 성향인 한선교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청 관계는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크게 삐걱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당청 관계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개혁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박계 주호영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기 말 당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여론을 명분 삼아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과제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 후보는 그동안 당청 관계가 수직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권, 잠룡들, 대권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텐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호남 출신의 이정현 후보가 승리한다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뿌리인 대구 경북 그리고 이 대구 경북인 TK가 호남을 끌어안는 동서통합의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청을 아우르는 3자 대통합 구도를 위해서 반기문 대망론이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계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비박계 잠룡들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비주류를 자처하면서 비박계 후보 단일화를 압박한 김무성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후보처럼 공천에서 배제됐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급부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주 후보 지원 의사를 밝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비박계 후보 단일화의 마크 역할을 했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의 존재감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립을 내세우는 이주영 후보나 한선교 후보가 선출될 경우에는 특정 잠룡에게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대선 후보 경선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새누리당이 단일
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만큼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권한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으로선 오늘이 전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